이 DB제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법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계획서 세우고 위원회 하고 법에서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더군다나 담당 임원분들까지 모셔가지고 해야 되고 적립금 운영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 수익률을 잡아야 되고 자산 배분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 수익률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의 금리를 보니까 한 3%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한 2.5% 정도로 잡자. 그러면 우리가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럼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지? 자산 배분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100%로만 하자. 자산 배분이잖아. 그냥 단지 원리금에 100%를 넣었을 뿐이지. 자산 배분이잖아. 쉬워요. 굉장히 쉬워. 뭐 성과 평가는 어떡하지? 이미 성과가 이거 확정돼 원리금 성과 확정돼 있는데 뭔 평가를 해? 뭐 하지 말자. 네. 지금은 이제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좀 운영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게 사실이고. 근데 어때요? 좀 찝찝하죠? 네. 예, 이렇게 하면 뭐 이 법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되나 싶어요. 예. 그래도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DB 제도의 수익률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애초의 목적과는 조금 달라지는. 예. 근데 뭐 사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해왔었고 또 회사의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업무 담당자의 어떤 업무 로드도 굉장히 많고 투자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 나왔죠? 그 DB 제도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 어떻게 잡는다고요? 부채 분석. 사실 부채 분석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결국 자금 분석이에요. 우리 회사 적립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먼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투자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통상 부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투자 목표가 나오냐면 부채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100억씩 쌓고 있는데요. 부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수익률 가지고서는요. 이 100억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요. 매년 한 10년 후에는요. 한 200억씩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매년 납입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뭐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쭉 100억씩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뭐 6%는 돼야 됩니다. 뭐 5%는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이 5%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크게 아까 뭐 자금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나왔는데 단기, 뭐 중장기, 그러니까 우리 적립금에서 지급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단기까지는 손대기 그러니까 이건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고 이 중장기 자금에 대해서는 좀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 투자 같은 이거 조금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운용을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리금 보장의 금리와 중장기 자금의 어떤 목표 수익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목표 수익률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직접 하기는 어렵죠. 쉽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은행에서는 IPS 컨설팅이라는 걸 해드려요. KB IPS 컨설팅이라는 걸 해드리는데 IPS라는 건 사실 이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통상 IPS라고 우리가 업권에서는 부릅니다.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투자 정책서라고 하거든요. 운용 계획서를 IPS라고 하는데 저희 뭐 컨설팅 이름은 그 IPS는 아니고 인베스트먼트 플랜 서포팅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립금 운용 거버넌스를 잘 수립하시고 잘 운용하실 수 있도록 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전반에 어떤 부채 분석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자금 성향, 자금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수립을 해드린 다음에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 배분을 제공하는 것. 네, 여기까지고 또 실제 자산 배분을 실행한 이후에는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성과 위험 관리까지 실행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리포트를 드리고 그래서 적립금 운영위원회에 잘 보고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KB IPS 컨설팅이 있으니까 DB 관리자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저 운영위원회랑 운영계획서를 사업자가 안 하게 되면은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연회 1회 이상 개최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연 1회 이상 작성을 안 했으면 이것도 과태료 500만 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300인이 되는 순간 바로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기준일이 있을까요? 기준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대부분 회사가 12월 결산이에요. 12월 결산인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12월이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는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판단해서 상시 30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의무가 2024년에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뭔가 회사의 근로자분들의 퇴직금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 담당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을 이제 KB가 같이 IPS 컨설팅으로서 해준다는 건데 수수료가 있나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수수료는 없고요. 네, 수수료는 없고.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우리 회사들이. 신청은 사실 가까운 그 담당하고는 영업점이 다 매칭이 돼 있으실 텐데 담당 영업점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그 요청이 올 거고 제가 달려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뭐 보험 계리사로서 이 DB 부채 이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좋은 대안을 드릴 수 있도록 어디든 다 가시는 건가요? 예, 어디든 갑니다. 뭐 너무 멀면 비대면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 제가 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결국에 이거 근데 왜 컨설팅이 왜 무료인가요? 돈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저도 돈 받고 싶은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이 성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이 DB뿐만 아니라 DC, IRB 고객님들이 적립금을 잘 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또 저희 사업자의 의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무사항 이행의 차원에서 저희가 뭐 별도 비용 없이 컨설팅 진행해 드리니까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위원회 요건은 없나요? 위원회 요건도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 좀 길어서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위원장은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임원이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5인에서 7인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DB는 무슨 성격? DB 적립금은 부채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재정 검증이란 걸 합니다. 이게 뭐 재정 안전성 검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회사가 뭐 100만큼의 자금을 놔야 되는데 사회에 예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잘 예치를 했는지를 사업자가 검증을 해드리는 이런 건데 법적으로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꼭 재정 검증을 해야 되고 근데 재정 검증 결과 이 100% 적립이 안 됐다. 예를 들면 뭐 한 60% 적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립을 덜한 거죠. 덜한 경우는 이걸 이제 저희가 적립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적립 부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 구성에 조금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대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뭐 노조 위원장이 되겠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명을 선임해 가지고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퇴직연금 뭐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건 뭐 근데 무리 없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외부 전문가도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적립 부족이니까 더 쌓아야 되잖아요. 더 쌓아야 되니까 노조에서 들어가서 회사를 좀 압박하고 예? 왜 적립을 안 합니까? 적립해줘야 우리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보장이 되는 건데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뭐 적립금 운용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이 적립금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이 기금을 좀 정상화 시켜라. 이런 의미로서 이런 외부 요건들이 좀 들어간다. 위원 구성의 요건들이 들어간다. 외부 전문가는 뭐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는데 뭐 5년 이상의 뭐 경험이 있는 경험과 학식이 있는
뭐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업권, 그래서 뭐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근로한 경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금융기관의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펀드 자산운용의 뭐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경력이 있으신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DB 적립금운용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해당되시는 이제 DB 관리자분께서는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KB IPS 컨설팅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처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